참조에 의한 호출 방식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에 의한 호출 방식을 공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스토랑이라는 클래스는 앞에 값에 의한 호출 방식과 동일하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 철수의 먹기를 위한 함수인 이 함수를 이제 참조에 의한 호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째 행부터 14번째 행까지 철수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it이라는 함수에 매개 변수에 이제 참조자를 사용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참조자를 이용해서 선언함으로 앞으로 이제 메모리 공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째부터 21행까지 이 it이라는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똑같이 매개 변수의 타입을 int형의 참조자를 이용해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부의 구현 내용은 똑같죠. 네.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 철수 클래스와 레스토랑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고 레스토랑 스테이크에 동일하게 2만이라는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it이라는 함수에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값을 전달하고 출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 문장 30번째 행에서 레스토랑의 스테이크의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번째 행에서 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값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it이라는 함수로 흐름이 넘어가서 이제 스테이크 넘이라는 변수로 받게 되고 그 값에 이제 만이라는 값을 할당하고 리턴을 하게 되죠. 요 18번째부터 이제 20번째 행은 앞에랑 동일합니다. 값에 의한 호출 방식과 동일한데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값에 의한 호출 방식에서 했던 것과 같이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는 동일하게 2만이라는 값으로 28번째 행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죠. 그리고 29번째 행에서 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변수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it이라는 함수에서는 아까는 값에 의한 호출 방식은 int 하고 이제 스테이크 num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참조자가 붙었습니다. 참조자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참조자에 대해서 배운 것과 같이 이 스테이크 num이라는 변수가 레스토랑 스테이크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동일하게 가리키게 됩니다. 얘도 가리키고 동일하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크 num이라는 변수에 만을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테이크 num이라는 변수는 레스토랑의 스테이크와 동일한 공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2만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 이제 만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이크 num을 리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29번째 행에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면 이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변수에는 더 이상 2만이라는 값이 아닌 만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0번째 행을 실행하면 이제 레스토랑 철수가 10,000원짜리 스테이크 먹었다고 알고 있다. 네, 라고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이제 값에 의한 호출 방식과 참조에 의한 호출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차이점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값에 의한 호출 방식은 이 메모리 공간에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해당 공간에 값을 복사하는 방법이고 참조에 의한 호출 방식은 메모리 공간을 따로 복사하지 않고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킴으로 해서 기존에 매개 변수로 전달된 변수를 직접 변경하는 방법이 이제 참조에 의한 호출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참조에 의한 호출 방식이 메모리 공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와 같이
프로그램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실행되고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변수에 2만이라는 값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철수.eat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흐름이 변경돼서 철수에 eat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스테이크 넘을 만으로 변경하고 리턴을 하게 되죠. 리턴을 하고 나서 다시 흐름이 철수.eat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 스테이크 변수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아까와 동일한 흐름으로 실행이 되는데 메모리 공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에 의한 호출 방식에서는 이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라는 변수가 있고 또 다른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흐름에서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라는 변수에 2만이라는 값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흐름에서 이제 함수가 호출될 때 이 스테이크 넘이라는 변수가 참조자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 참조자에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라는 변수를 전달하게 되면 이 스테이크 넘이라는 변수는 이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라는 메모리 공간을 동일하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값에 이 변수의 값을 변경하게 되면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요 값도 동일하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흐름에서 스테이크 넘을 만으로 변경하게 되면 요 세 번째 흐름에서 값이 만으로 변경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함수가 종료하고 나서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라는 변수를 다시 접근하게 되면 2만이 아닌 만이란 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조에 의한 호출 방식은 메모리 공간을 값에 의한 호출 방식과는 다르게 동일하게 복사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라는 변수가 굉장히 사이즈가 큰 변수라면 우리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값을 함수 내부에서 변경하지 않는 경우라면 참조에 의한 호출 방식을 이용해서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그 매개 변수 중에서 우리가 기본 값으로 사용하는 디폴트 매개 변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매개 변수를 공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철수라는 클래스를 선언해서 이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수라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 eat이라는 함수에 이제 스테이크 넘을 2만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게 됩니다. 이 디폴트 매개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법을 사용합니다. 기존에는 int와 스테이크 넘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이 스테이크 넘이라는 값을 우리가 따로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2만이라는 값을 사용하고 싶다 라면 이 변수 바로 뒤에 equal을 쓰고요. 그 뒤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매개 변수가 여러 개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바로 뒤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함수에서 이 eat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아무런 매개 변수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스테이크 넘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호출할 때 아무런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설정한 요 2만이라는 값이 이제 스테이크 넘에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ea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요 스테이크 넘은 매개 변수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2만이라는 값이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출력을 하면 철수는 2만원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디폴트 매개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디폴트 매개 변수를 쓰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디폴트 매개 변수는 이제 함수를 선언하는 선언부에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정의해 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시란 함수에 스테이크 넘은 2만이라는 값을 선언해 놨죠. 하지만 아래에는 정의 부연에서는 디폴트 매개 변수가 무슨 값을 가리키는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디폴트 매개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시라는 함수에 스테이크 넘을 2만으로 할당하고 그 뒤에는 변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테이크 뿐만이 아니라 워터넘, 커피넘이라는 변수를 추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의 기본값을 워터넘은 1000, 커피넘은 5000이라는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에서 이 디폴트 매개 변수를 선언하게 되는데 여러 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int 스테이크 넘, int 워터넘, int 커피넘 이렇게 선언을 할 텐데 디폴트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디폴트 값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이꼴기와 함께 그 뒤에 값을 써줘서 설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이 13번째 행에서는 아무런 매개 변수를 주지 않고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시란 함수에서는 스테이크 넘이 디폴트로 설정한 2만이 되고 워터넘은 1000, 그 다음에 커피넘은 500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4번째 행에서는 3만이라는 값만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테이크 넘이라는 이 변수에 3만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정의 부분이죠. 요 스테이크 넘이라는 부분에 3만이 설정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요 파라미터의 순서와 요 매개 변수의 순서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3만이라는 매개 변수는 2세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되죠. 그래서 요 정의에 2세 첫 번째 매개 변수인 스테이크 넘에 3만이라는 값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원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번째 행에서는 우리가 원래 의도하고자 하는 것들은 1,500원짜리 물을 먹는다 라는 것을 이제 의도한 것인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1,500을 결정하게 되면 전달하게 되면 이 스테이크 넘이라는 변수에 1,500이라는 값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하게 되면 철수는 1,500원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1,000원짜리 물을 먹고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신다 라는 출력이 되게 되죠. 요 세 번째 출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테이크는 2만원짜리고 물은 1,500원짜리 라고 설정하고 싶다면 스테이크 넘의 디폴트 값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만이라는 값을 넘겨주고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이제 1,500이라는 값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순서와 동일하게 2만이라는 값은 첫 번째 매개 변수인 스테이크 넘에 설정이 되게 되고 1,500이라는 값은 워터 넘에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 넘은 디폴트 값인 5,000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2만원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1,500원짜리 물을 먹고 5,000원짜리 커피를 먹는다 라는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볼 수 있죠. 네. 이상 디폴트 매개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할 때 매개 변수의 순서와 그리고 매개 변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여러가지 다른 형태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의 다른 형태로 선언하고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함수 오버로딩입니다. 그러면 예제에서 어떻게 함수 오버로딩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수 클래스를 선언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먹기를 위한 함수인 eat이라는 함수를 선언했었죠. 근데 여기에 eat이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함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개의 함수는 동일한 이시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스테이크 넘이라는 변수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수점 자리까지 받을 수 있는 스테이크 웨이트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이제 스테이크 넘이라는 변수를 스테이크 넘 1과 스테이크 넘 2, 요게 두 개의 변수를 받도록 선언합니다. 그래서 철수라는 클래스 하나 안에서 it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4개를 동시에 선언하는 것이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이라는 함수는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동일한 이름을 갖지만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함수를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정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는 그냥 단순히 출력만 하게 됩니다. 철수는 스테이크를 먹는다라고 단순히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것 같이 스테이크 넘을 받는 함수는 철수는 얼마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라는 출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소수점을 받는 스테이크 웨이트는 철수는 몇 그램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라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변수를 2개 받는 스테이크 넘 1과 스테이크 넘 2는 철수는 얼마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얼마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라고 이제 2번 출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형태가 다르고 선언이 다르고 이제 정의도 다른데, 이제 함수 호출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번째 행에서 철수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행에서 아무런 매개 변수를 주지 않고 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출하게 된다면 이 it이라는 함수가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를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는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6번째 행을 보면 아무런 매개 변수를 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7번째 있는 함수로 호출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함수로 호출한다고 하면 적당한 매개 변수를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출력되는 것은 철수는 스테이크를 먹는다라는 것이 출력될 겁니다. 그렇게 되죠. 두 번째로 it이라는 함수에 2만이라는 값을 전달했습니다. 그럼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이 될까요?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인트형 값 하나를 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현을 보면 얼마짜리 스테이크 먹는다라는 것을 출력하게 되죠. 컴파일러가 알아서 요 두 번째 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t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에 소수점을 500.5라는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 4개 중에 요 세 번째 it이라는 함수가 적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서 찾게 되죠. 그래서 철수는 몇 g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500.5g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하는 것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를 2개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4개 중에 매개 변수를 2개 받는 게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알아서 이 4번째 철수는 얼마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얼마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 라는 것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 오버로딩에서 어떻게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개의 형태의 함수를 선언하고 사용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4장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함수의 내용은 클래스든 C든 동일하게 사용되고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공부해보고 확실히 공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